신협과 농협 등 상호금융회사가 비과세 예금 수취액의 일부를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방식으로 저신용자 신용대출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신용카드사와 할부금융사 등 여신 전문 금융회사의 가계대출 규제도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수출이 경제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면서 우리나라 무역수지가 2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35% 늘었고 수입도 48% 늘었습니다. 지난해 상호 출자에 제한을 받는 대기업 집단의 부채 비율이 4년 만에 감소하고 단기 순이익이 증가하는 등 글로벌 금융위기 와중에도 재무지표가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중수 신임 한국은행 총재가 취임식에서 한은의 독립성은 기본이며 논의의 대상이 아니라며 한은의 위상을 한 단계 더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의 첫날 라스트 성공 전략의 김동성입니다. 첫날부터 시장 상황 상당히 좋습니다. 코스피가 지금 1% 넘게 오르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이 역시 우리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3천억 원에 가까운 주식을 순매수하고 있고요. 이 선물 시장에서도 꾸준한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무려 6천 계약에 가까운 선물 매수를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쪽에서도 매수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고요. 그렇게 양이 썩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시장 상황 이끌기에는 충분합니다. 2천억 원 가까운 순매수 규모가 현재 들어오고 있습니다. 개인과 기관은 열심히 이익 실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중에서도 기관의 매물이 더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시장 상황 점차 이렇게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 또 어떻게 전개될지 그 부분에 저희가 주목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저희 장 후반부에 스피드 종목 상담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참여를 원하고 계시는데요. 샵 5588번으로 문자를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종목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남겨주시면 저희가 더욱더 정확하게 상담을 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황센터 연결해서 오늘 시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현정 아나운서 나와주세요. 네, 시황센터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연중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외국인 매수가 강화되면서 1710선 위로 올라선 상태입니다. 장 초반 상승세를 늘려가면서 두 달여 만에 최고치를 달성하고 있는데요. 간밤에 미국 뉴욕 증시는 부진한 민간 고용지표 소식에 약세로 장을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외국인들이 강하게 순매수를 해주면서 지수를 상승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현물 시장에서 15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고요. 선물 쪽에서도 개인과 외국인들의 매수가 유입되면서 수급 상황을 호전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어제보다 19포인트 상승한 1712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강보합권을 유지하면서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4거래일 만에 오름세인데요. 개인과 외국인들의 순매수세가 이어지면서 오늘 코스닥 지수도 강한 상승 흐름을 이끌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어제보다 3포인트 상승한 518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특징 업종 테마주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IT주들이 연일 강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계 창구에서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삼성전자가 이틀 연속 오르면서 오늘 84만 원 선을 회복했습니다. 외국계 창구에서 역시 매수 주문이 꾸준히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LG전자, 삼성전기 모두 3% 이상 상승했습니다. 1분기 실적이 호전될 것이라는 전망에 삼성전기, 하이닉스 모두 오늘 강한 모습인데요. 하이닉스는 4.8% 오르면서 28,000원 선을 회복했습니다. 신고가를 다시 경신했습니다. 삼성 SDI와 LG 디스플레이도 3% 이상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몇몇 해운주와 그리고 항공주를 중심으로 운수창고 업종도 강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는데요. STX 페노션이 4% 급등하고 있고 한진해운 역시 2.7% 오르면서 31,9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1분기 실적이 호조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에 오늘 68,000원 선까지 올라와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도체주 역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황, 호재의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강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역시 재료주에도 관련 매수세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필두로 오늘 삼성 테크인, 동부하이텍, 테크노세미캔 모두 2% 이상의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밖에 FST와 네페스, 그리고 ENF 테크놀로지에도 2% 이상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공인인증서 규제 완화에 따른 수혜 기대감에 오늘 전자결제 관련주들이 일제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날이 1.6% 상승하고 있고요. 모빌리언스는 상한가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니시스 역시 9% 급등하면서 6,3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시장 상황 이렇게 강세로 마감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식시장 흐름 상당히 좋습니다. 코스피 쪽 1.2% 오르면서 후반부를 달리고 있고요. 코스닥 쪽은 0.6% 상대적으로 코스피 시장에 비해서는 상승폭이 크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오늘 시장 자세한 소식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투자증권 이경민 연구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단연 외국인의 순매수 그리고 대형주 상승이 눈에 띄는 그런 하루입니다. 어떻습니까? 예, 장 초반 강보합권에서 시작했던 코스피가 외국인의 매수에 힘입어 꾸준한 상승 흐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1700선을 넘어서 1710선까지 안착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외국인이 지금 현재로서는 강하게 매수하면서 2,900억, 3,000억 가까이 매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관 또한 650억 원을 매도하고 있지만 그 전기전자라든지 금융업종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폭 매도세를 보였던 기관도 전기전자 업종을 매수하면서 외국인 기관의 동시 순매수가 나타나면서 전기전자 업종이 시장의 주도주로 부각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배열 구조가 완성된 이후 물량 소화 과정이 나타나면서 이후에는 탄력적인 상승세를 보이는 계단식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도 시장의 물량 부담을 덜어가면서 꾸준한 상승 흐름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4월의 첫째 날 첫 단추는 상당히 잘 꿰습니다. 수급 상황도 상당히 양호하고 주가 자체도 1700선을 훌쩍 뛰어넘으면서 좋은 쪽으로 흘러나가고 있는데 이 4월 전망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냥 좋은 쪽으로만 생각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네, 일단 코스피가 1700선을 넘어섰다고 하더라도 상승 추세대 상단에 좀 직면한다는 점이 상승 탄력을 강화할 수 있을지 여부를 좀 가늠해봐야 되겠는데요. 그 선이 지금 현재 맞닿아 있는 1715포인트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이 지수대를 넘어설 경우에는 1750에서 70포인트까지는 한번 레벨업을 보일 수 있을 가능성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면 만약에 여기서 다시 밀리게 된다 하더라도 1670에서 1650선에서는 적극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자면은 현재 시장에 있어서 흐름이 긍정적인 상황이고 그리고 대형주의 상승 탄력, 외국인의 매수세와 외국인이 현선물 동시 순매수가 진행될 경우에는 한 단계 레벨업 될 가능성이 좀 더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1750에서 70포인트까지는 좀 열어두시고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만약 그에 대응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저점 매수는 언제든지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뷰로 바라보실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결국 말씀드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시장을 좀 불안한 심리로 그리고 저항에 직면했다고 보기보다는 저점 매수하는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1750, 60까지도 가능하다라고 아주 긍정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어떤 업종군 중심으로 저희가 접근해야 될지 그 부분도 상당히 궁금하고요. 지금 현재 추격 매수에 나서도 될지 그 부분도 덩달아도 궁금한 면이 생깁니다. 저희가 이렇게 여러 가지 측면을 살펴봤을 때 좀 오늘 또 어떤 것들을 체크해봐야 될지 그에 대한 설명도 좀 곁들여 주시죠. 네, 현재로서는 업종 추격 매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1715에서 20포인트의 돌파 안착한 이후를 한번 보시고선 추격 매수를 하셔도 좋을 것으로 보이고요. 기업 이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우려감은 나타나고 있지만 3, 4월 프리 어닝 시즌 동안에 좀 더 활발한 실적 전망 변화 그리고 그에 따른 주가 변동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실적 반영도가 높지 않은 업종들을 중심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1, 4분기 실적 전망치가 유효한 업종 중에서 PER이 하향되는 즉 실적 전망치보다 가격의 상승 탄력도가 약한 업종군에 집중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기업 이익 모멘텀이 유효한 가운데 저평가되고 있는 업종군으로는 IT, 자동차, 경기 소비재가 있어 이들 업종군을 중심으로 한 대응 전략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기적으로 보신다면은 최근 5일선을 중심으로 물량 소화 과정이 나타난 이후 강한 상승 탄력을 보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 1710선마저 넘어섬에 따라 상승 탄력은 좀 더 이어질 수 있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추격 매수보다는 5일선 전후에서 조정이 나타날 때에는 매수하는 단기 트레이딩 전략이 유효해 보입니다. 즉 단기 조정, 즉 5일선 전후에서는 매수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5일선에 대해서 이렇게 중심을 잡아주셨습니다. 5일선 전후에서 단기 좀 부진한 그런 모습이 나올 때 그때 매수를 하라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투자증권 이경민 연구원과 함께 오늘 증시 마감
하는 상황과 함께 투자 전략까지 한번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의 김영진 부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실적 장세를 대비해서 어제부터 실적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뭐 IT라든지 기계 쪽으로 어제는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실제로 상황이 상당히 괜찮거든요. 오늘은 좀 화학이라든지 덜 다뤘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화학 쪽에서도 뭐 철강 쪽에서도 상대적으로 좀 부진한 모습이 나왔던 게 사실인데 그래도 종목별로 살펴봤을 때는 일부 종목은 상당히 강세를 또 보였거든요. 이렇게 종목군 쪽으로 관심을 두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화학이나 철강 업종 같은 경우가 업종 내에서 주가 차별화가 더 심화되는 그런 업종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 선택이 아주 중요한 업종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화학, 철강 업종 전체적으로 한번 봤을 때 상대적으로 말씀하셨듯이 주가 흐름이 아주 부진합니다. 왜 그런가 한번 이유를 따져본다면은 금융위기 탈출 국면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유동성 공급 정책이 이제 단기적으로 경기를 끌어올려야 하는 그런 의도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또 소비재 위주의 업종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던 거고요. 화학과 철강 업종이 그러면 언제 업황이 좀 긍정적으로 바뀌나 이런 걸 또 따져봐야 될 텐데 실제로 민간 경기 회복이 가시화되는 그때로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까지의 흐름이 좀 부진했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민간 경기 회복 관련한 지표들이 이제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화학과 철강 업종도 중기적으로는 긍정적인 시황으로 개선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민간 경기 회복이 수치상으로 개선되는 것이 이제는 조금씩 확인이 되는데요. 이것이 이제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하반기에는 화학과 철강 업종 또 원자재 시장의 강세가 더 강해질 거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화학이나 철강 업종 3월 움직임을 보면 상승률이 종합지수보다도 못했습니다. 업종 간의 차별화가 심화되는 시장 속에서 좀 부진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인데 한번 상승률 살펴보면 화학이 5.7% 또 철강이 1.1% 종합지수가 6.2% 상승했다는 점 감안한다면 종합지수보다 많이 못한 움직임이었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업종 내 종목들을 보면 종목별 주가 차별화가 다른 업종보다 아주 심하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 그러한 면에서는 이제 재료 측면을 또 감안을 해야 됩니다. 2차 전지 관련한 종목들이 속해 있어서 전통적인 화학 업황이나 철강 업황만의 문제만으로 이제 주가가 움직였다 이렇게 볼 수가 없고요. 철강 금속 업종 같은 경우는 이제 국제 원자재 시세와 연동되는 그런 종목이 많기 때문에 주가 움직임이 글로벌 자금 시장 전체 상황과 연계돼서 움직였다 이런 특징이 있죠. 한번 종목들을 살펴보면 대표적인 종목들의 3월 주가 상승률이 LG화학이 12%고 고려안이 10%고요. 그동안 시장에서 완전히 소외됐었던 SK가 16%, SK에너지가 14%에 이르고 있거든요. 같은 업종 내 종목들과 비교하면 주가 차별화가 상당히 심했다. 업종 상승률의 2배 정도 되는 상승률이 대표적인 종목들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아주 심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LG화학이나 고려아연 같은 경우가 1분기 실적 호전 예상이 되고요. SK나 SK에너지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강하게 작용이 되고 있는데 SK에너지 강세 요인이기도 한 원유 가격 강세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어제 WTI가 배럴당 이제 83달러대로 진입을 했는데요. 이제 유가가 서서히 시장에 부담을 주는 그런 수준까지 올라오고 있거든요. 2009년 주가가 바닥을 칠 때 유가도 31불 저점 기록 이후에 지금 최고치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 비철금속 시장을 중심으로 한 원자재 시장도 강세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오전에 자원개발 관련주나 원자재 관련주의 상승세가 나타났었고요. 결국에 이러한 관점에서 놓고 본다면 화학 철강 업종 내 강세 종목이 원자재 관련주의 강세와 좀 연관져서 그렇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원자재 관련주에 대한 말씀도 해주셨고 실제로 이 원자재 값도 연일 상승하면서 시장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원자재 관련주에 대한 관심 커지고 있는데 이게 또 저희가 살펴봐야 될 게 원자재 관련주에만 관심을 둘 게 아니라 이와 어느 정도 연관이 있는 그런 다른 업종으로도 한번 관심을 가져가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 그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죠. 예, 그렇죠. 주로 이제 자원을 개발하는 그런 업체들을 찾아봐야 될 텐데 현대상사나 LG상사나 대우인터내셔널 같은
같이 종합상사 쪽을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종목들이 보통 유통업종으로 분류되죠. 자원개발 관련해서 대우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 이제 포스코가 인수할 경우에 시너지 효과가 크다 이렇게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 흐름은 뭐 그다지 이들 업종은 큰 상승세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들 종목이 좀 상승을 한 이후에 조정권으로 진입하는 그런 양상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뭐 LG상사 같은 경우 어제 상승폭이 컸었기 때문에 오늘 좀 하락폭도 좀 크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하지만 이제 원자재 강세가 얘기가 나오면 이들 종목들이 항상 움직였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항상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 접근하면 원유가 강세를 보이면 이제 대체 에너지 관련주 얘기가 나오게 되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 이제 풍력 관련주 강세를 그런 식으로 좀 그런 차원에서 좀 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이들 종목들 같은 경우 이제 그린 테마로 그동안에 큰 상승 이후에 좀 후유증이 좀 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1분기 실적에 대해서 이제 확신이 좀 덜하고요. 또 코스닥에 속한 이유로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주가가 더 큰 상승으로 이어지기에는 실적 개선이 좀 가시화되어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원자재 상승과 관련해서 시장에서 접근할 때는 실제 자원 개발에 참여하는 경우와 또 이제 원자재 시세와 연동돼서 움직이는 그런 경우로 좀 한정해서 접근할 필요 있어 보입니다. 네, 자원 개발 관련주라든지 대체 에너지 관련주 쪽으로도 관심을 가져볼 만한데 실제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군들로 압축을 해서 접근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는 게 마냥 우리 시장에 영향이 되지는 않거든요. 또 부정적인 영향이 있기 마련인데 뭐 그에 대한 설명도 함께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기술적 분석을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WTI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한 88불이나 90불 수준이 단기 목표치로 볼 수 있습니다. 아직도 한 $5 정도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2008년 10월에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무너진 자리이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약간 좀 저항이 심하다 이렇게 봐야 될 때고요. 이 정도까지 뭐 시장이 좀 견뎌낼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수준을 넘어서면 원자재 시장의 상승이 또 물가 상승이란 측면에서 시장에 좀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과거에도 2008년 상반기에 유가가 급등할 때 시장이 하락 압력을 강하게 받았거든요. 유가 전망을 한번 놓고 봤을 때 중국 수요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올해 상해 엑스포하고 광저우 아시안 게임이 올 하반기에 또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유가는 또 하반기 가면 갈수록 강세 지속된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반기에 이제 또 정유업체 정제마진 개선 추세가 지속될 것이다 이러한 배경으로 봐야 됐고 원자재 관련주 강세가 전망되는 이유기도 한데요. 하지만 상승이 어디까지인지 그 정도가 문제가 될 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승이 어디까지 이제 이어질지는 사실 그때 가서 좀 상황을 파악을 해야 될 텐데 이러한 원자재 가격의 상승 그 정도를 보는 것 이외에도 이것이 뜻하는 의미가 또 큰 경기 사이클의 흐름을 짚는 그런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점, 이 점도 봐야 됩니다. 큰 흐름에서 보면은 하반기에 주도주 논리를 따질 때 이제 소비재냐, 자본재냐 이러한 논리로 이슈가 될 수가 있는데 거기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결국 주도주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관점으로 해석이 가능한데요. 아직은 뭐 사실 그것을 논할 단계는 아니고요. 2분기가 지나면서 하반기를 논할 때는 주도주 찾는 그런 과정에서 소비재냐, 자본재냐 하는 그런 큰 흐름을 볼 때 이 원자재 가격이 크게 작용할 거다. 이 점을 좀 감안을 해야 될 것입니다. 네, 원자재 가격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당장은 생각해 볼 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고 하반기쯤에 다시 한번 꺼내볼 수 있는 그런 이벤트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두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하이투자증권의 김영진 부장과 함께 오늘의 이슈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수급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의 수급 상당히 양호한 상황인데요. 수급 엑스파일 최일종 팀장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죠. 동양종금증권 홍재점의 최일종 팀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외국인들 오늘도 많이 사고 있습니다. 네. 선연물 모두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현상 나오고 있는지 분석 좀 부탁드릴까요? 네, 그렇습니다. 전형적인 강세장의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우리 증시가 이제 이렇게 급반등이 이제 되는 이유 중에서 하나는 장중에 나왔죠. MSCI 편입설이 돌면서요. 외국인들 순매수 확대가 적극적으로 일어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전반적인 증시에 이제 우호적인 분위기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수급 동향 보시면은 외국인밖에 순매수를 안 하고 있죠. 예, 현재 외국인들
3,273억의 순매수를 보이고 있고요. 기관에서는 219억의 순매도, 개인들은 3,089억의 순매도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외국인들 94억의 순매수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개인들 74억, 그리고 기관 쪽에서는 93억의 순매도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외국인들 연일 많이 사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상으로 살펴보니까 3천억 원 넘는 매수세를 현재 현물시장에서 보여주고 있고요. 선물시장 이해 못지 않습니다. 선물시장에서는 무려 7천 계약 가까이를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시장 상황을 계속해서 위로 잡아 끄는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고, 지금 다만 아쉬운 게 이 개인과 기관이 매도 공세를 펼치고 있다는 점이 조금 우려스럽긴 한데, 이렇게 매도 물량이 많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이 개인만이 적극적으로 현재 이익 실현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어떤 종목군들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지 그 부분도 한번 짚어보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지수는 1,700포인트를 지금 안착시키는 모습이죠. 외국인들의 적극적인 순매수 확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개인들의 현금 확보, 그리고 기관 쪽에서의 펀드 물량 환매, 이런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 수급적인 순환매가 이제 조만간 나타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적극적인 유동성 장세가 펼쳐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우리 증시 외국인들 상당히 많이 사고 있습니다만은 3월 중순부터 해서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바이코리아 열풍을 지금 하고 있죠. 점차 개인, 기관 이런 쪽이 확산될 것으로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오늘 외국인 순매수 종목들이 이제 제가 이 방송을 시작하고 나서부터 계속 비슷한 종목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도 어김없이 외국인들의 편식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 순매수 종목으로는 금액 기준으로 살펴보면요. 하이닉스, 그리고 LG전자, 삼성전자, KB금융, LG디스플레이, 신한지주, 삼성전기, LG순으로 집중 순매수 확대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기관 투자자 역시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관 쪽에서 순매수하는 종목으로는 SK에너지라든가 그리고 KT, SK C&C, 그리고 삼성전기, SK네트워크스, 삼성엔지니어링, 고려아연, KB금융순으로 순매수 확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외국인과 기관 동시 순매수 잡히는 종목들이 역시 경기 민감주와 그리고 향후 영업이익이라든가 기업의 이익이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는 그러한 실적 우량주 종목으로 이제 집중 매수하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종목을 보게 되면 이제 KB금융 쪽과 그리고 LG디스플레이, 삼성전기, 그리고 하나금융지주, 대한항공 순으로 순매수 확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과 기관들 순매수 업종 종목 이러한 쪽은 분명히 경기의 상승,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 이거죠. 민감주 일부와 이제 실적 전망 좋은 종목들, 이러한 종목에 한 20종목에 한정이 돼서 편식하는 그러한 흐름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제 바로 우리 경제뿐만 아니고 글로벌 경제가 금융위기 이후에 나타나는 위기 이후의 리스크 제거, 그리고 안정이라는 큰 틀의 사이클 중에서 리스크 제거와 안정 단계의 경계선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향후 이제 증시의 상승을 통해서 경기의 활발한 상승 움직임이 나타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네, 동시 순매수 종목으로 가장 위에 올라와 있는 게 또 KB금융이네요. 어제 저희가 한번 살펴봤는데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오늘 1% 넘게 오르면서 거의 2% 가까이 수입이 나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KB금융 현재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KB금융은 여전히 5일선을 추정을 하면서 계속해서 상승하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죠. 차트 흐름상으로 봤을 때 200일선에 대한 공방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승에 대한 전반적인 기대 심리를 무너뜨리지는 않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200일선 이후에 나타나는 121선에 대한 골든크로스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일선 추정용으로 해서 계속해서 상승하는 우상향하는 모습을 좀 나타날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이렇게 우상향을 하다가 최종적으로는 장대 양봉을 크게 만드는 그런 이제 피날레를 장식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5일선과의 이격도가 상당히 좀 좁아져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한 흐름을 봤을 때 이제 급격하게 이격도가 벌어지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눈여겨봐야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보유 전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KB금융 계속해서 한번 저희가 주목해 볼 만한 그런 종목으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오늘 살펴볼 수급 베스트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도 한번 살펴볼까요? 자, 베스트 종목 한 6가지 정도가 이제 나옵니다. 이제 장이 좋으니까 종목이 늘어나는 거죠. 자, LG 디스플레이와 그리고 LG전자, 그리고 KB금융과 하나금융지주, 기업은행, 대한항공 쪽입니다. 이 종목들 딱 보게 되면은 전기전자와 그리고 금융주 이렇게 재편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딱 두 가지 종류죠, 업종으로. 그래서 종목으로 보게 되면은 LG전자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금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뭐 차트 흐름을 한번 보시게 되면 오늘 장대 양봉으로 인해서 상당히 좀 움직임이 좋은 흐름을 지금 보이고 있죠. 그래서 장대 양봉 이후에 나타나는 201선 돌파 뭐 이런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LG 디스플레이 마찬가지고요. KB금융 아까 금방 말씀을 드렸고 하나금융지주 역시 접근 가능한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특히 M&A 이슈가 지금 깔려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봐야겠다는 생각이고요. 기업은행 실적 관련해가지고 상당히 좀 우호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은행도 한번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되는 종목이고요. 대한항공 52주 신고가가 나왔죠. 이 종목에 대해서는 향후 21선을 기준으로 해서 계속해서 매매를 하는 쪽으로 트레이딩 개념에서 접근을 해보는 게 좋겠다는 판단입니다. 네, 그렇군요. 대한항공까지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죠. 이 종목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이 중에서 넘버원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자, 제가 꼽은 넘버원은 이제 LG 디스플레이입니다. 이쪽은 이제 아이패드 관련해가지고도 이제 모멘텀이 형성이 돼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실적 모멘텀까지 지금 가세에서 적극적으로 가격을 올리는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이 수급적으로도 동시 순매수하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일 외국인들 순매수 1일 처음이죠. 순매수 확대를 하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는 6일 연속 순매수에 가담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고무적인 일이죠. 재료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상반기 공급 증가가 이제 가시화되고 있고요. 선 수요로 인해서 실적이 상당히 좀 개선이 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LED TV 시장 원년이죠. 그래서 시장 지배력을 어느 정도 선점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볼 때 상당히 좀 실적은 긍정적으로 나올 것으로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요. 향후 이 가격 자체는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모습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차트 흐름을 보시면은요. 그동안에 박스권 상단부라고 했던 이제 4만 원 정도 되죠. 4만 원 정도를 오늘 가볍게 돌파를 했습니다. 장대 양봉 상당히 좀 강하게 나왔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의 돌파 시도는 상당히 오늘 장대 양봉으로서 이미 돌파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봉상으로도 깔끔하게 지금 마무리가 되고 있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상승할 여력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일단 45,500원 정도 수준까지 분할 매수입니다. 41,850원 현재 가격인데요. 현재 가격에서 사십시오. 사고 나서 밑으로 떨어지면은 45,500원 정도까지는 분할 매수하는 전략이 좀 좋겠다라는 거거든요. 그 이후에 나타나는 이제 목표가는 월봉상으로 5만 원 정도까지 기다리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다시 일봉으로 가셔가지고요. 39,500원 정도로 잡겠습니다. 그래서 39,500원 정도에 손절하시는 걸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G 디스플레이 지금 매수를 해도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45,500원 선까지 분할 매수 전략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최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수급 엑스파일이었습니다. 급등주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오늘도 씩씩하게 어떤 급등주를 소개해 주실지 한번 정말 기대가 되는 분입니다. 백룡승천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여전히 씩씩하시네요. 오늘 급등주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오늘 급등주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EMLSI라고 그 반도체 팹리스 회사인데요. 분기당 10억 원 정도의 로열티 수입이 기대가 되고 실적 호조세를 보이면서 턴어라운드한 기업이죠. 최근에 그 주가 모습을 보시면 직전의 고점대를 거래량 없이 이 대량 거래가 터진 지점을 거래량 없이 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임으로써 상승 랠리가 좀 더 이어질 거로 보여지는데요. 현재 매물권이 군집한 가격대 3,000원 부근까지는 충분한 상승 탄력을 붙일 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 와이브로 관련해서 그 주목을 받는 회사죠. 최근에 그 와이브로 활성화에 따른 수혜가 기대되는 그런 종목이 바로 와이브로 중계기 관련주들인데요. 자, 그 중에서 오늘 탄력이 좋은 CNS 마이크로 현재 흐름을 보자면 N자형 파동으로 계속 눌림목마다 강한 반등이 나오면서 전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계단식 상승을 보여주고 있죠. 현재 구간도 직전 고점 부근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그 직전 고점을 다시 넘어가려는 이런 그 계단식 상승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관심을 갖고 접근하셔야 될 거로 생각이 되고요. 다음은 오늘 그 삼성전자와의 공급 계약권으로 단기 급등하고 있는 신성 FA인데요. 자, 오늘 집중 관심을 가질 종목으로서 신성 FA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는 꾸준하게 실적을 내놓고 있는 회사고요. 또한 최근에 그 오랜 조정 끝에 삼성전자와의 그런 그 계약에 따른 그런 그 실적 호전 기대감으로 단기 반등이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자, 대응 전략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장중 3,000원까지 갔다가 반 정도 밀리는 흐름이 나오는데요. 자, 이런 그 양봉이 길게 나왔을 때 밀릴 때는 2,820원 정도, 이 절반 정도는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지 라인을 2,820원 정도로 설정을 해보고요. 현재가 정도 2,860원 또는 20원의 지지가 된다면 매수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단기 반등이기 때문에 목표가는 매물권이 근접한 많이 몰려있는 3,400원 정도를 최대 목표 단기 반등 목표가로 보시고요. 접근해 보시는 전략인데요. 동사는 그 상장 초기에 굉장히 강한 상승 흐름을 보인 적이 있었죠. 한마디로 그 끼가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주식은 이렇게 끼가 있는 종목이 처음에 스타트할 때 분할 매수로 대응하신다면 항상 좋은 결과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백룡승천님처럼 끼가 많은 종목이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신성 FA 상당히 괜찮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지금 현재 가격대가 매수 가격 대비 좀 낮은 가격인데, 지금 현재 가격대에서도 충분히 매수를 할 수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상당히 놀라운 게 어제 저희가 살펴봤던 종목 중 하나거든요. KT 서브마린. 오늘 무려 12% 가까이 급등하고 있고, 어제 상한가를 기록했었거든요. 상당히 좋습니다. 네. 예, 그 동사는 좀 많이 올랐죠. 특히 그 해양 자원 개발 관련주로 부각이 되면서 급등하고 있는데요. 울릉도 독도 인근의 그 가스 하이드레이트 매장량이 150조 원에 달한다 이런 발표가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에 그 수혜주들이 향후 관심을 받을 거로 예상이 되고요. 동사는 해저 케이블 전문 업체지만 이런 그 해저 케이블을 통한 그 기술력을 축적하면서 석유에 따른 그 자원 개발에 따른 그 해저 파이프라인이라든가 이런 쪽에 특화된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최근에 그 급등 흐름을 보여주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제는 그 보유하셨다면 전고점 부근에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추격 매수는 자제해야 될 구간이고요. 보유하신 분은 좀 더 가져가 보실 수 있지만 단기 급등락이 심한 종목이기 때문에 차익 매도 하시는 전략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추격 매수는 자제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목표 가격을 3만 원 선으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지금 현재 네. 어떻게 와야 될까요, 그러면? 예, 오늘 그 11%대에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거로 봤을 때 오늘 상한가로 마감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목표가는 3만 원을 그대로 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3만 원을 유지를 하되 추격 매수는 좀 금지할 것을 권장해 주셨습니다. 백룡승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스피드 종목 상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직접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문자 메시지 간단히 남겨주시면 됩니다. 본인이 갖고 계신 이 종목과 관련된 내용을 샵 5588번으로 저에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해주실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양증권증권의 최희승 대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거든요. 네. 지금 1716포인트, 1720도 넘을 수 있는 그런 기세거든요. 네, 지금 기세로 봐서는 1720까지도 종가 때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미결제 약정이 늘어나면서 외국인 선물 매수 포지션 증가가 나온다는 부분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이고요. 하지만 이제 이런 부분이 다음 주에 옵션 만기가 있는 만큼 또 합성 포지션을 통해서 포지션을 언제든지 뒤바꿀 수 있는 만큼 그리고 또 1720포인트가 넘어가면서 다시 한번 좀 강한 저항선이 기다리고 있는 만큼 리스크 관리도 같이 한번 신경을 써주시는 게 좋겠다는 판단입니다.
네, 뭐 리스크 관리는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당연한 그런 말이겠죠. 저희가 종목 상담 빠르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첫 번째 종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대한항공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네요. 5588님께서 올려주셨는데 42,000원에 매수를 하셨고 20% 비중을 가지고 계십니다. 일단 축하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신고가를 계속해서 경신하고 있고 네. 지금 가격대가 68,000원대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데 좀 엄청난 수익을 거두고 계시거든요. 네, 일단 뭐 매수가가 42,000원이기 때문에 네. 뭐 이미 수익이 많이 나셔서 상당히 좀 부담 없이 뭐 매매를 임하시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달러 약세가 계속되고 있고 환율도 계속 좀 우호적인 흐름으로 하락세로 지금 지속이 되고 있고요. 또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뭐 과태료부과 이후에 계속해서 좀 좋은 주가 흐름 나타내면서 주가에는 뭐 이미 다 반영됐다. 그래서 악재가 특별히 좀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7만 원을 넘어서는 부근에서는 좀 지수도 1700 전고점 이상을 이제 돌파할 것으로 보이지만 그 부분에서 이제 한 번 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는 만큼 1차 목표가는 한 69,000원 정도 잡고 안정적으로 좀 매매를 하시고 7만 원을 다시 넘어서면서 재진입 시기를 타이밍을 한번 좀 양상을 지켜본 이후에 재매수 타이밍 한번 노려보자는 그런 전략이고요. 일단 좀 차트를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일봉만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면요. 최근에 일봉 밑에 거래량 보시게 되는데 검은색 실선으로 제가 표시해 놓은 부분이 기관의 매수입니다. 기관이 작년 말부터 해서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외국인들은 다소 좀 매수가 좀 늘어지는 모습, 조금의 차익 실현이 나오는 그런 모습인데 최근에 그 기관 매수 상당히 좋습니다. 따라서 일단은 69,000원 정도에서 뭐 차익 실현을 하시는 부분 그리고 7만 원 돌파하는지 여부 확인하고 재매수해서 추가적인 상승도 노려볼 수 있는 두 가지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짧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69,000원까지 가면은 이걸 또 차익 실현하시고 7만 원을 넘어서면 다시 재진입하시는 그런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대한항공까지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유진투자증권에 대해서 질문을 올려주셨네요. 손실이 좀 있으시다고 좀 고민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1,0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이 20%입니다. 계속 가지고 가야 되나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가격대가 860원. 손실이 좀 있으셔서 걱정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네, 매수 가격이 뭐 1,000원이시니까 손실이 한 14% 정도 발생을 하고 계시는데 일단 지금 증권주들 최근에 상당히 좀 좋지 못한 흐름 보이다가 다시 한번 1,700 계속해서 좀 안착을 시도를 하면서 증권주들이 다시 한번 좀 반등을 꾀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다른 증권주들과는 달리 좀 유진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좀 시세를 주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지금 매수가 1,000원까지 단기적으로 좀 급등하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일단은 좀 비중이 20%로 제가 확인이 되는데 20% 비중이시면은 큰 비중이 아닌 만큼 일단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조금은 한 발 물러서서 생각을 하시고 그러니까 그 말씀은 뭐냐면 심리적으로 압박을 느낄 필요 없이 일단 중장기적으로 좀 보시라는 그런 말씀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845원이 저가인데 이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 이상은 20% 보유 비중 그대로 유지하시고 만약에 이탈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는 상황인 만큼 추가적인 매수는 좀 적극적으로 좀 자제를 하시고 일단은 한 900선 그러니까 따라서 한 60일 이평선에서 또 한번 저항에 부딪힐 수 있으니까 그때 비중을 한 10% 정도 줄여서 리스크를 좀 적게 가져가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겠고요. 1,000원까지는 좀 단기적으로 좀 부담스럽습니다. 바로 상승하기에는. 따라서 정고점을 돌파하고 지수가 그 이상 상승하지 않는다면은 1,000원까지 좀 돌파가 어려운 만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여유 있게 좀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유진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최근에 주가가 좀 부진한 모습이 나왔습니다. 3거래일 연속 하락했었고 좀 시장이 우려를 좀 많이 자아냈습니다. 800원 선에 계속 머무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뭐 오늘 그래도 1%대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증권업종들 금융주 강세에 더불어서 증권업종이 이 선두로서 아주 독특한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유진투자증권 단기적으로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한번 노려볼 만한 그런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막 또 상승을 했네요. 1.7% 오르면서 현재 865원 선을 걷고 있는데 단기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은 20% 비중 꾸준히 유지를 하시되 이제 반등이 좀 있을 때는 이 비중을 조금씩 줄여나가는 전략. 그래도 물타기는 생각하시지 않는 게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한편으로는 듭니다. 이렇게 해서 유진투자증권 한번 살펴봤습니다. 지금 또 한 종목 올라왔네요. 이 삼성전기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1969님께서 11만 7천원에 매수를 했는데 괜찮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삼성전기 최근 들어서 주가가 상당히 가파르게 상승을 했었습니다. 삼성전기에 대한 말씀도 좀 부탁드리죠. 네, 삼성전기 최근에 뭐 글로벌 업황이 계속해서 좀 호전이 되면서 전자 부품주인 이제 삼성전기가
역시나 뭐 대장주답게 좋은 주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서 추가적인 설명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보시는 차트는 이제 주봉입니다. 주봉 차트와 거래량을 보시고 계시는데 최근에 거래량이 다소 좀 증가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일봉 보시면서 한번 설명드릴 텐데 제가 예전에 뭐 다른 코너에서도 이제 나와서 삼성전기 추천을 드렸었는데 그때 당시에 좀 부각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신용융자 잔고가 줄고 있다라는 그런 점. 여기 지금 거래량과 같이 함께 표시된 이 녹색 선이 신용융자 잔고의 그래프를 말해주는데 최근에 급격한 속도로 좀 빠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을 이제 물량 소화가 다 됐고 이제는 본격적인 좀 상승에 좀 진입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전고점 모두 다 뚫어내면서 겹상승하면서 2차적인 추가 상승에 시동을 걸었다라고 보여지고 지금 가지고 계신 뭐 매수가는 뭐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입니다. 뭐 다시 이제 이 종목이 뭐 상당히 급격하게 좀 오르는 종목이라기보다는 좀 꾸준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니만큼 계속해서 좀 보유를 하시고 일단은 뭐 1차 목표가는 지금으로서는 뭐 목표가 선정이라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기관이나 외국인 수급이 돌아서는 그 시점이 아마 단기적인 고점이 될 수 있는 만큼 그 부분에서는 이제 차익 실현하시고 재매수 타이밍은 다시 한번 지금 고점이 이제 지지선 역할을 해줄 것이기 때문에 지지받는지 여부를 따라서 다시 한번 재매수 진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삼성전기 최근에 주가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전략을 세워 나가야 될지도 상당히 고민이 좀 많이 될 겁니다. 현재 수익이 좀 나신 상태거든요. 현재 가격이 12만 원 선을 걷고 있습니다. 오늘 주가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4.3% 정도 급등을 하면서 시장 상황 정리가 되고 있는데 일단 수급 상황을 잘 살펴봐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한번 잘 살펴보고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비중을 따로 말씀을 안 해주셨는데 비중까지 함께 말씀을 해주신다면 더 좋겠죠. 저희가 상담을 하는데 참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점 꼭 명심하시고 저에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삼성전기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2구 산업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네요. 아이디를 써주셨습니다. 아유 가려워 하셨는데 어디가 그렇게 가렵길래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2구 산업 일단 매수 가격이 1,150원입니다. 50% 비중을 갖고 계시는데 목표 가격이 얼마나 될지 그리고 또 전망에 대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주식 매매를 상당히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수익이 꽤 많이 나신 것 같은데요. 오늘 2.5% 급등하면서 시장 상황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2구 산업 어떻게 할까요? 네, 이구산은 일단 기술적으로만 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가 1,550원이면은 지금 네. 뭐 이미 수익이 나시고 계시는데 목표가 선정이 좀 상당히 좀 어려우신 모양이에요. 지금으로서는 뭐 딱히 어떤 목표가 선정보다는 지금 거래량이 다소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이제 신용융자 잔고인데 이런 부분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용융자 잔고라던가 뭐 그런 부분들을 확인을 좀 안 하고 이제 매매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부분을 좀 확인을 하시고 뭐 궁금하신 사항은 뭐 저희 서울경제TV로 문의를 주셔도 되고 예, 그런 추가적인 문의도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1,630원이 고가 계속해서 좀 좋은 주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만큼 지금 5일선이 21선 하향 이탈하지 않는 이상 21선 지지가 유지되고 5일선이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이상은 계속해서 좀 보유하시고 현재로서는 어떤 뭐 목표가 정하는 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거래량이 계속 동반된다면 계속해서 좀 보유하시는 그런 전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2구 산업에 대해서는 보유하시는 전략, 주식 매매를 상당히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수익이 꽤 많이 나셨기 때문에 2구 산업은 일단 쥐고 가시는 그런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주가가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사이에 더 올랐습니다. 2.8% 급등한 채 시장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2구 산업 한번 살펴봤고요. 그리고 현대건설에 대해서 상담을 요청하신 분이 계십니다. 0954님께서 7만 100원에 매수를 하셨고 이 비중이 50%입니다. 이 건설업종이 최근에 좀 부진했었는데 오늘 어느 정도 또 상승 추세가 나오기도 했거든요. 2% 넘게 급등하면서 시장 전개가 되기도 했었는데 현대건설 어떻습니까? 네, 오늘 장중에 변동성이 상당히 좀 컸습니다. 오늘 뭐 고가는 64,000원까지 상승하기도 했는데요. 네. 하지만 이게 현대건설의 그 사업 구조상 그 해외 도급공사 비중이 33.75% 정도로 좀 나오는데 국내 건설 경기가 상당히 좀 좋지가 않습니다. 최근에 주택 경기가 계속해서 좀 꺾이고 있고 사실 뭐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대세 하락기에 접어들었다라는 그런 전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해외 도급공사 비중이 좀 다소 높은 현대건설이 뭐 좀 좋겠다라는 판단이지만 지금 현재 차트를 보시면서 같이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계속해서 좀 음봉을 계속 그리면서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매수가가 7만 100원이신데
정확하게 어느 시점에서 좀 매수를 하셨는지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7만 100원이 깨진 지가 상당히 좀 오래됐는데 어느 부분에서 좀 매수하셨는지가 좀 궁금해서 그 부분은 좀 한번 확인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으로서는 일단은 다만 수급이 최근에 좀 좋지 않은 모습이기 때문에 이평선 매매가 지금 어렵습니다. 이평선이 모두 다 역배열 상태로 지금 진입을 했고 따라서 지금 비중이 50%로 상당히 크시기 때문에 오늘 종가 추세선 바닥을 허물면서 끝날 경우에는 일단 내일 시초가에도 추가적인 하락이 발생할 경우에는 일단은 비중을 좀 한 30% 수준으로, 그러니까 약 20% 정도로 좀 줄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유는 그 지금 추세선 바닥 이탈할 경우에는 6만 원까지도 좀 하락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비중 줄이셨다가 재매수하실 때, 소위 말해서 이제 물타기 하실 때는 6만 원 지지 여부 다시 확인하시면서 수급이 돌아서는지 확인하시면서 좀 매수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수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수급 화면 한번 추가적으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외국인이 좀 다소 좀 들어오는 모습, 하지만 개인이 사고 있고 기관은 주구장창 팔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뭐 큰 폭의 매도는 아니지만 계속해서 주가에 좀 악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따라서 기관 수급이 좀 돌아설 때까지는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비중 축소를 조금씩 해나가시는 전략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네, 현대건설 뭐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나 싶을 정도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장중에는 분명 2%대의 상승세를 보여주기도 했는데 지금 후반부 가면서 하락 전환이 됐고 현재 가격 0.4% 정도 내리면서 현재 61,8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6만 원 선까지도 내려갈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비중 조절 그리고 또 물량 조절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격대가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조금 더 아직은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현대건설을 매수하신 시점에 대해서도 말씀을 잠깐 해주셨는데 이게 또 언제 매수를 하셨는지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 부분까지 함께 저희에게 문자를 또 남겨주시면 그때 저희가 한 번 더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건설 한번 살펴봤습니다. 휴맥스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네요. 17,500원에 매수를 하셨고 30% 비중을 갖고 계신다고 합니다. 휴맥스 손실이 좀 있으시기 때문에 좀 상당히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팔아도 될까요?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어요. 네, 지금 매수가가 17,500원이시면 네. 좀 손실을 좀 많이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17,500원이시면은 이제 개파락하면서 본격적인 하락 추세에 접어들기 직전에 이제 좀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뭐 손절의 의미는 좀 없다고 보여지고 지금 저점이 계속해서 좀 확인이 되고 있는 만큼 일단은 지금 쌍바닥을 형성할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한 15,000원까지 그 이하로 물론 하락할 수도 있겠지만 그 정도 선에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고 그 이후에 이제 상승 흐름이 이어질 경우에는 추가적인 상승이 좀 있을 수 있는 만큼 지금 매수가가 17,500원이니까 손절은 지금 의미 없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정고점 부근에서 한 16,500원 그 이상에서는 한번 좀 비중 좀 줄이시고 그리고 17,500원까지의 상승은 단기적으로는 좀 어렵다고 현실적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박스권 매매를 하시면서 수익을 내시는 게 오히려 좀 현명한 전략이 아닌가. 따라서 박스권은 15,000원에서 16,500원으로 밴드를 잡으시고 단기적인 매매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16,000원 사이에서 박스권 대응을 좀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손실이 좀 있으십니다. 30% 비중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손실이 더 있을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좀 많은 질문 부탁드리고요. 다음 주쯤에도 한 번 더 문자를 남겨주시면 이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방금 문자가 하나 올라왔네요. 6677님께서 올려주셨는데요. 한일 이화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6,28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이 30%입니다. 요즘 너무 내려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십니다. 네. 최근 그 대형주들이 많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중소형주들이 빛을 많이 못 보고 있습니다. 좀 이분도 좀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할까요? 네, 한일이화 매수 가격이 지금 얼마 정도? 6,280원에 매수를 6,280원이면은 뭐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가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네. 한일이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동차 부품 회사인데 현대차나 기아차에 뭐 헤드라이트 등 자동차 부품을 납품을 하고 있고요. 지금 21선에서 좀 강하게 반등이 나오고 있는 만큼 고객님이 지금 그 투자자분께서 매수하고 있는 그 가격까지 충분히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으로서는 일단은 보유하시면서 앞으로 좀 관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올해 전 세계적으로 이제 글로벌 경기가 회복되고 자동차 업황은 이미 회복세에 접어들었습니다. 따라서 계속해서 현대차, 기아차들 주가 흐름 좋게 나타나고 있고 따라서 한일 이화도 같이 주가 흐름이 양호한 상태로 좀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매수가 절대 부담스러운 가격이 아닌 만큼 계속해서 좀 보유하시는 전략 그리고 지금 목표가는 계속해서 오늘 말씀드리는 대로 수급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한 계속 보유하시고 수급이 꺾일 때 차익 실현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주 명쾌한 답변 들었습니다. 지금 문자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간 관계상 접어야 되는데 네. 한 종목만 더 살펴보도록 하죠. 네. 기아차에 대해서 질문을 지금 해주셨거든요. 25,000원에 매수를 했는데 어찌해야 하나요? 좀 고민이 깊으신 것 같습니다. 비중을 따로 말씀을 안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상담하는데 조금 장애가 있습니다. 네. 다음부터는 비중 그리고 또 매수 시점까지 함께 말씀을 해주시면 더 좋겠죠. 기아차 어떻게 할까요? 매수 가격이 25,000원. 매수 네. 가격이면은 사실 25,000원 넘어갈 때 저도 1차적인 고비라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뭐 네. 우스갯소리로 좀 기아차는 참 기가차다라는 그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아, 계속해서 지금 최근에 주가 상승이 상당히 가파르게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가격 26,350원, 오늘 고가 26,450원입니다. 따라서 당분간 이 상승 추세가 한 방에 꺾이기는 좀 어렵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일단 목표가 3만 원까지 좀 상향 조정을 개인적으로 좀 해놓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25,000원이시라면은 이미 수익 구간에 접어들었고 굳이 뭐 부득이하게 뭐 매도를 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지금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일단 거래량이 계속해서 좀 유지되고 있는 한 보유를 하시고요. 제가 방금 1차 목표가로 정해드렸던 3만 원 그리고 그거에 좀 부담이 된다 그러면 한 28,000원 부근에서 1차 차익 실현하시고 한 비중을 지금 제가 비중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반 정도 정리하시고 나머지 반은 한 2차 목표가인 한 3만 원까지 좀 보시면서 추가적인 수익을 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1차로 28,000원, 2차로 3만 원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1차 목표가에 도달을 하면 절반 정도 비중을 줄여라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기아차까지 한번 들어봤고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또 중요하죠. 이 관심 종목 한번 살펴봐야 될 텐데 오늘 어떤 종목 준비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SKC라는 종목을 좀 들고 나왔습니다. SKC는 좀 수급이 상당히 좀 좋아 보이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서 수급 관심주로 좀 들고 나왔고요. 지금 SKC 차트를 한번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KC 차트 지금 보고 계시는데 네. SKC 차트 보시면은 이제 단기, 그러니까 따라서 5일, 20일 이평선이 60일, 120일, 200일 이평선 차례대로 돌파해주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계속해서 좀 모색을 하고 있고 또 수급창을 한번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에 SKC 보시면은 수급이 기관 수급이 상당히 좀 눈에 띕니다. 일단은 지금 기금에서 계속해서 좀 매수가 들어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따라서 투신, 보험, 그리고 은행 종금까지 모든 기관들의 주체들이 계속해서 좀 수급적으로 관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속해서 좀 상승할 수 있는 만큼 1차 목표가는 한 21,000원 정도로 좀 짧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이후에 계속해서 뭐 좋은 흐름, 그리고 좋은 양상이 나타난다면 목표가를 좀 상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지만 손절가는 18,000원으로 상당히 좀 짧게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SKC 뭐 손절가를 18,000원 선까지도 네. 말씀을 해주셨고 유망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집중해서 살펴봐야 될 그런 종목 같습니다. 지난주까지 말씀을 해주셨던 이 관심 종목들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죠. 예. 뭐 STX 엔진도 있고 NC소프트가 있는데 NC소프트가 뭐 이번 주 들어서 좀 부진했거든요. 네. NC소프트가 좀 상대적으로 좀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지금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세선 상단 돌파 이후에 단기적인 이제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좀 네. 지수가 좀 주가가 눌리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지금 이제 뭐 마케팅 비용이라던가 그런 비용적인 부담을 덜어낸 만큼 2분기 그리고 3분기에도 계속해서 좀 좋은 매출 성장세 이어갈 것으로 판단이 되고 주가는 뭐 단기적으로 지금 좀 빠지고 있습니다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상당히 좀 매력적인 종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종목이 지난주에 이제 STX 엔진이었는데요. 네. STX 엔진은 이제 모든 선박에 탑재할 수 있는 그런 엔진을 만들고 있는 회사고요. 지금 뭐 수급적인 측면이나 차트, 대세 바닥에서 탈출하고 있는 그런 모습 봤을 때 추가적인 상승, 목표가는 저는 좀 높게 한 3만 원까지 좀 보고 대응을 할 것이고요. 1차 목표가는 짧게 한 25,000원도 가능한 구간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두 종목 다 모두 괜찮다라는 평가를 내려주셨습니다. NC소프트가 조금 부진했는데 오늘 무려 2.4%나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주가 추이에 주목을 하는 게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수급도 좋고 모멘텀도 갖춘 두 종목 한번 다시금 살펴봤습니다. SKC에 대해서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다음 주에도 한번 또 AS 부탁드리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최희승 대리와 함께 오늘의 스피드 종목 상담 한번 살펴봤습니다. 좀 아쉽네요. 많은 종목들이 올랐는데 저희가 시간 관계상 많은 종목을 봐드리지 못했다는 점이 정말 아쉽습니다. 다음 주에 최희승 대리와 함께 더 많은 종목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지금 현재 주가가 1716포인트를 달리고 있습니다. 1.4% 급등한 채 시장 상황 마무리를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 상승폭이 좀 둔화가 됐습니다. 0.3% 오르면서 시장 상황 마감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오늘 증시 마감 상황 자세히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